자, 그럼 어디를 보냐면 160페이지를 봐봐. 됐죠? 여기 이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데 동적 평형이다 라고 해서 말뜻이 뭐야? 말뜻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인다 이런 거야.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평형을 이룬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 역반응이 존재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아니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지.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거 있어. H2O가 솔리드가 있는데 얘가 H2O가 리퀴드가 됐다가 다시 H2O가 가스가 된 이런 반응도 동적 평형이야. 대신 이제 요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 같은 경우는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가 뭐야? 물리적 변화는 화학식이 안 바뀌는 거. 화학적 변화는 화학식이 바뀌는 거.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화학식이 일정하기 때문에 화학식이 일정하면 물리적 변화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거냐? 일단은 평형은 항상 뭐에 따라 변하는 거냐면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평형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야. 물론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물리 변화에서 온도 변화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온도 변화?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자.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지.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압력이 높아지자 라고 하면 원래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가야 되는데 물은 그렇지 않고 기체가 액체로는 가는데 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물의 특징이지. 물은 왜냐면 상평형 그래프라는 것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건 너네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음이 물이 되는 건 많이 볼 수 있어. 얼음이 미끄럽냐 물이 미끄럽냐? 응? 얼음이 미끄러워 물이 미끄러워? 물이 미끄럽지. 니네 꽁꽁 얼은 조스바가 있어. 꽁꽁 얼어 있어. 조스바 혀에 대면 어떻게 돼? 몰라? 이따 조스바 한번 사올까? 조스바 혀에 대면 어떻게 돼? 붙지. 얼음은 안 미끄러워. 얼음은 부착력이 엄청 세. 그러니까 얼음은 미끄럽지가 않은 거야. 가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게 미친놈들 있잖아. 막 이렇게 캐나다에서 막 겨울에 철봉에다가 혀 붙이고 막 이러고 노는 새끼도 있어. 왜냐면 얼음은 미끄럽지가 않아. 근데 물이 미끄럽지. 그러니까 스케이트는 물을 타는 거야. 근데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이렇게 미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니까 미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얼음은 안 미끄럽고 물이 미끄러운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거든. 어쨌든 이런 압력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다. 이건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거 말고도 물리적 변화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화학적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원래 이거야. NO2가 이렇게 있으면 NO2가 N2O4가 이게 아주 이제 책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화학 변화인데 그건 왜 많이 나오냐면 많이 나온 이유가 이게 젓갈색이야. 이게 무색이고.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화학 변화인데 이 화학 변화에서는 화학식이 당연히 바뀌었지.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 언제 젓갈색이 됩니까? 온도가 변화할 때 만약 온도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그건 다시 얘기하겠지만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해. 그럼 얘는 역반응이 우세한 거고 색깔이 만약 무색으로 변했어. 그러면 이제 정반응이 우세한 거고 그리고 이거 식을 바꿔놓으면 정반응 역반응은 바뀔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 이런 걸 우리가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이런 걸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런 건데 일단은 이런 화학 변화 이런 것도 온도가 되게 중요해. 온도가 결정하는 거야. 온도와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반응의 결과가 농도비가 일정하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잠깐 설명해 주면 봐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비가역 반응이 있어. 비가역 반응. 내가 비가역 반응이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일단은 비가역 반응은 화살표가 하나인 게 비가역 반응.
그리고 비가역 반응은 뭐냐면 1단원에 있는 거 다 비가역 반응. 1단원에 가역 반응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너네 양적 관계 이런 거 배우면 이거는 다 비가역 반응만 배워. 가역 반응은 배우지 않아. 가역 반응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훨씬 복잡해. 그리고 안 배워 그런 건.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농도의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농도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냐? A는 줄겠지. A는 줄어들어서 이렇게 없어지다가 이렇게 가면 B는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일정해질 거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가면 B는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여기 지금 A가 다 없어지고 B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 그럼 이런 시점 우리가 보면 이런 시점이 반응이 끝났다 그래. 반응 끝. 뭐 더 유식한 말로 반응 종결. 뭐 이런 말을 하지. 그럼 그 말은 여기 이후에 요 시간 이후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해.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반응이 끝났지 이제. 가역 반응이 아닌 비가역 반응에서 반응이 그냥 끝나서 없어지면 끝이야. 더 이상 반응은 없어. 근데 가역 반응 어떤 식이냐? 일단 가역 반응은 이건 4단원에서밖에 안 나와. 4단원에서도 일부만 나와. 일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금속 반응, 가역 반응 안 나와. 중화 반응도 가역 반응 안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4단원에서 일부라는 걸 뭐냐면 지금 약간 얘기했던 금속이라든지 이게 같이 나오면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중화 반응 이런 거에서는 안 나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산염기 파트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일부라는 거 요거는 뭐냐면 산염기 파트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산염기에서는 가역 반응이 나와. 나오는 이유는 다 하나야. 산염기 중에 약산 때문에 그래. 약산 때문에. 약산 약용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어쨌든 가역 반응은 뭐냐면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되는데 B도 A가 되는 반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는 어떤 식이냐? 얘는 똑같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농도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너네 뭐 적을 거는 뭐 오른쪽 페이지 적으면 되겠지? 공간이 좀 있으니까. A가 이렇게 줄어들어. A가 줄어드는데 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면 B는 늘어나서 B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럴 때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이 시점에 여기에서는 농도가 변화가 없어. 농도 변화가 없는데 반응이 종결됐다고 하진 않아.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반응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그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지. 이런 걸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너네가 오른쪽 페이지에 그런 걸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고 하나씩 얘기해 줄게. 왜냐면 사실 여기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게, 왜냐면 이게 바뀌면서 여기가 원래 화투에서 내려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확한 수치 개념이 내려온 게 아니야. 개념만 내려온 거야. 개념만. 수치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돼. 근데 말뜻은 이런 말뜻이고,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교실은 가역 반응이냐 비가역 반응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네 만약에 여기 교실에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 다음 주에 10명이야. 결석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너 결석하면 내가 손가락 자르냐? 아니잖아. 우리는 가역 반응인 거야. 결석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가역 반응이야. 그 말은 여기 다음 주에 10명이야. 결석이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농도가 일정해. 그럼 반응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알 수 없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10명이 똑같이 있어도 다 다른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비가역 반응이야. 너네 결석하면 손가락 하나씩 자를 거야.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만 있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 10명이야. 다음 주에도 10명이. 그럼 어떻게? 그러면 결석 없다. 알 수 있는, 반응이 끝났다.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식이고, 책의 왼쪽에 써 있는 것들은 뭐 반응 몇 개를 보면 사실 특별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잠깐 하면, 거기에 지금 여와 코발트 반응 있잖아. 이 셀2에서 얘가 이렇게 물을 6개의 물, 이런 원래 결정수라고 불러. 결정수. 물이 6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물이 붙어 있는 거야. 너네 식을 보면 이 식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거고 이거는 결합한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 얘는 있고 얘는 별개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거기 뭐라 해야 되냐면 색깔이 푸른색으로 돼 있지. 그지? 근데 얘는 붉은색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염화 코발트가 있잖아. 염화 코발트를 니네가 염화 코발트 본 적 별로 없을걸? 염화 코발트를 사잖아. 그럼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이야. 왜냐면 결정수가 붙어 있어. 내가 이제 가열을 하잖아. 가열하면 푸른색으로 바뀌어.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역반의 대표적인 예를 써놓은 거고, 그 밑에도 푸른색 염화 코발트, 푸른색 황산구리가 있어. 황산구리가 물을 떼어면, 이번에 물을 떼놓으면 흰색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위에랑 차이점은 위에는 물을 결합하면 붉은색이고 밑에는 물을 결합하면 푸른색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식이 양쪽에 좀 달라. 이쪽에는 식이 이렇게 돼 있어. CuSO4가 있고 여기 5개의 H2O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얘가 푸른색인 거고 색깔이. 그 다음에 위에는 얘가 지금 요렇게 있는 얘가 붉은색이지. 얘가 푸른색인 거고, 얘는 물을 결합하면 붉은색이 되는 거고 얘는 물을 결합하면 푸른색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지? 뭐 그런 식이고, 그 밑에 있는 식은 석회동굴식은 뭐냐면 이런 거. CaCO3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하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으면 CaHCO3가 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암석이고 이거는 이온이야. 그러니까 얘는 암석이니까 우리가 종유석이나 이런 암석이 돼 있는 거고, 종유석, 석순, 석주가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용해되어 있는 거야. 그럼 석회동굴에서 만약에 석회동굴이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면 이거고, 석회동굴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종유석은 요거고, 밑에 뚝뚝뚝 떨어지면 얘고, 밑에서 이렇게 생기면 이거 석순이고. 문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1번 과정이 있는 거고, 떨어지고 나서는 2번 과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지, 그지? 가역 반응의 예를 하는 거야. 너네 잘 가역 반응 많이 못 봐서. 근데 가역 반응은 되게 많아. 너네 이런 뭐 물리적인 가역 반응도 애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너네 얼음이 승화되는 거 본 적 있어? 봤어? 얼음 승화돼? 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너네 그 냉동실에 얼음을 얼려보는 거 봤냐? 요즘은 잘 안 얼리지. 요즘은 그냥 정수기에서 나오니까 안 얼리는데, 옛날에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음 이렇게 놓고 얼리는 거 있어. 뭔지 알지? 본 적 있어? 여기 얼음을 얼리잖아? 얼음 얼려놓고 한참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얼음이 이렇게 작아져 있어. 본 적 없어? 본 적 없지. 니네가 냉장고 열 일이 별로 없잖아. 엄마가 열겠지. 시간 한참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5개월 동안 있어야 돼. 한 5개월 있으면 되고, 아니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건물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햇빛 반대쪽에 눈이 쌓여 있잖아? 근데 요즘은 사실은 눈이 녹아. 너무 더워서. 겨울이 덥잖아. 옛날에는 한 영하 5도씨, 뭐 10도씩 계속 유지가 되거든? 근데 이 눈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녹은 게 아니라. 이건 승화야, 승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승화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상태 변화들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근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이 존재하는 거, 반응은 되게 많은데, 그게 빨리빨리 일어나는 반응은 사실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어쨌든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 옆 페이지 다시 161페이지 잠깐 거기 설명할 얘기가 잠깐 있는데, 일단 이쪽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다 잠깐 설명을 하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사실 여기 파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학 2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 단어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성적으로 내려와서 좀 약간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거기에 나와 있는 표가 요 내용이거든. N2O4 이렇게 있으면 거기 정반응이 여기가 0.8에서 정반응이 시작되고, 정반응이 시작된 다음에 평형 농도가 이렇게 돼 있어. 평형 농도가 여기가 0.2가 되고 여기가 0.3이 됐어. 그 다음에 만약에 거꾸로 여기다 0.4를 넣었어.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여기가 0.2가 되고 여기가 0.3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평형이 됐을 때 이 상태가 됐고,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평형이 됐을 때 이 상태가 됐어. 무슨 말 알겠지, 그지?
근데 평형됐을 때 평형 농도는 똑같네. 그지? 원래 너네가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 참고로 알아놔.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있어. 요게 현재 화원에는 교육과정은 아니야. 근데 요 비슷한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산전기 파트에서 나와. 근데 이런 거 알아두는 게 좋아. 되게 쉽거든. 평형상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반응물 농도. 이 대가로는 몰 농도를 뜻하는 거야. 대가로는. 항상 대가로는 몰 농도를 뜻하는 게 이거는. 약속이 약속. 몰퍼리터는 몰 농도의 약속이야. 생성물의 농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뭘 쓰냐면 여기에는 개수를 써. 하나만 예를 들면 너네 충분히 이해할 거야. 원래 내가 미지수 쓰는 거 좋아하는데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편한 식을 쓰자. 어차피 이것도 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수소랑 질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되잖아. 암모니아를 놔두면 수소와 질소가 돼. 가능한가? 그럼 우리 화장실의 암모니아가 나중에 수소 질소로 바뀌냐? 아니겠지. 근데 이렇게 쓰지? 이게 실제로는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은 되게 안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은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반응은 역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반응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럴 때 내가 평형상수라는 걸 쓰잖아? 평형상수는 K라고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만 보여주는 거야. K는 어떻게 쓰냐? H2의 3승에 되게 쉽다니까. N2의 1승에 NA3의 2승. 쉽지? 쉬워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평형상수는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온도 일정, K 일정.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요 말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건 시험에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요 말은 중요해. 요거는 왜냐면 산전기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할 거야. 온도 일정, K 일정.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이 지금 요식도 지금 하나 자료를 너네 표로 써놨잖아.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이거 보면 결국은 얘는 뭐가 일정하냐면 K가 일정한 거지. 뭐 안 해봐도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일정한 거야? 온도가 일정한 거야. 이걸 내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에 있는 걸 그래프로 그려볼게. 얘를 내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0.8이 여기라고 하자. 0.8이라고 하면 0.4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0.8에서 반응을 해서 0.2가 됐어. 0.2를 한 요쯤 잡을까? 이러면 0.8에서 반응해서 이렇게 갔어. 얘가 지금 NO2야. 그럼 거꾸로 0에서 이렇게 증가해서 0.3까지 갔지. N2O4. 그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없어지고 생긴 거는 0.6이 없어지면 0.3이 생겨야 돼. 개수비. 그지?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한번 그려볼까? 밑에 거 한번 그려보면 밑에 거는 뭐 여기가 0.8 똑같이 잡으면 0.8 여기가 0.4라고 할까? 0.4 이렇게 했어. 그럼 이번에는 0.4에서 0.3이 됐어. 0.4에서 0.3으로 N2O4가 갔어. 그지? 근데 NO2는 0에서 0.2로 NO2가 갔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는 건 마이너스 0.1이면 플러스 0.2가 돼야지. 맞지? 결국 뭐야? 봐봐. 농도의 변화는 어차피 뭘 따라가? 어차피 개수를 따라간다. 맞지? 근데 결과를 봤을 때 이 결과가 같지? 이 결과가 같으면 이게 뭐가 같냐면 평형상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평형상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걸. 그래서 온도가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페이지에 너네가 한번 이걸 한번 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정리하고 나서 다시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계산할 게 없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헷갈리게 내면 진짜 헷갈리게 낼 수 있어. 오히려 계산하는 게 쉬울 때도 있어.
원래 화투로 하면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식 세워주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면 되거든. 근데 계산 안 하고 하려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말인 거야.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가역 반응이야. 정반 역반응이 다 일어나. 근데 지금 이 식에서 보면 얘만 넣었으니까 얘만 넣으면 당연히 처음에는 정반응이 우세할 거야. 그지? 근데 결국에 나중에 평형이 됐잖아. 결국에 나중에 평형이 되니까 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진 거야. 말뜻이. 근데 밑에는 얘를 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우세하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역반응이 우세하겠지. 그지? 근데 나중에 평형이 됐잖아.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리고 평형상수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결과가 같으니까. 하여튼 그런 뜻이야. K가 같으면 그치. 항상 같은. 온도 같은 거지. 같은 반응일 때 얘기하는 거야. 같은 화학 반응식에서는 K가 같으면 무조건 온도가 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너네가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단 온도는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냐면 반응 결과의 농도비가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 알지? 얘가 만약에 0.1, 0.2, 0.2면 얘가 0.2, 0.4, 0.4가 돼도 어차피 비는 똑같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안 나오고 아마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교육과정에 요 식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뭐냐면 원과 투의 가장 큰 차이는 원은 정성적이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 투는 정량적이라 그래. 이게 가장 기본이야. 모든 교육과정에.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섞여 있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원은 정성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성질에 관한 것만 다루게 돼 있는 거 원래는. 근데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되면서 양적 관계에서 복잡한 식이 나오는 거고 투는 원래 정량적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수치화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는 수치화를 빼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나중에 좀 바뀌면 좀 바뀔 수도 있어. 교육과정은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어 원래. 이거 잠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야. 더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됐죠? 그 다음 페이지 가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번에는 상평형에 관한 얘기야. 상평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똑같아. 얘랑 같은 얘기.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잠깐 하자. 상평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 변화에서 보여지는 게 상평형이야. 물리적인 변화에서 보여지는 게 상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좀 아까 이거는 이제 화학 변화에서 화학 평형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상평형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게 여기다 먼저 적을까? 봐봐, 이런 게 있어. 워낙 많은데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증기압력 평형. 이런 거야. 이게 뭐냐면 증기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걸 증기압력 평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가 있냐면, 쉬운 말로 하면 원래 증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증발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응축이라 그래. 그지? 물론 이 말은, 증발이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기화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원래는 같은 말은 아니야. 끓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응축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액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평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증기압력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설명을 하면 너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생각을 한번 하자. 이 교실에 이렇게 물을 놔뒀어. 여기다 이렇게 액체 상태로 이렇게 놔뒀어. 이 교실에 물 떠놓으면 이거 평형 되겠냐? 야, 이 교실에 물이 되면, 평형이 되면 뭐가 평형이 되면, 평형이 뭐냐면 증발하는 거랑 응축하는 게 이게 같아야지 평형인 거야. 그러면 평형이 되면 이건 화학 평형이 아니라 물리적 평형이야. 평형이 되면 수면이 높이가 일정해야 돼. 근데 이 교실에 물을 떠났어. 물의 높이가 일정하겠니? 아니겠지.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지. 왜냐면 이 교실은 보나마나 응축보다는 증발이 잘 될 거야. 당연하지. 그럼 평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뭐가 필요하냐? 이런 평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 필요해. 이런 상자. 여기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야 돼, 반드시. 밀폐.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물을 넣으면 평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액체.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봐봐. 처음에는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근데 점점 여기 안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축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 됐지? 너네 생각해보면 평형을 이루려면 어디 가면 평형을 이룰 수 있냐면 내가 이 교실에서 물을 뜨고 있으면 이거는 평형이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고 한번 니네가 사우나를 생각해봐. 사우나 알지? 사우나? 습식 사우나 막 안에 막 습기 엄청 많은 사우나에 가서 니네가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여기 사우나에 있는 물이 들어가겠지. 너 사우나에서 물 먹고 싶냐? 아니 거기 사우나에 있는 이거 다 들어가 여기에. 물이 늘어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응축이 굉장히 잘 될 거야. 제가 설명해주면 이런 식인 거야. 증발 속도라는 게 있어. 증발 속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온도가 결정해.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온도가 결정하는 거야. 외적 요인 빼고 뭐 바람이 불면 증발 잘 이런 거 다 빼고 온도가 일정하면 수증기 증발 속도는 똑같아. 정리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다 정리한 표도 있고 원래. 근데 응축 속도는 뭐가 결정하냐면 수증기량이 결정해.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축을 잘하는 거야. 그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놓는다고 하자.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놓는다고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발 속도를 만약에 보면 속도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 어차피 온도가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온도가 일정할 때 문제 보면 항상 문제에 써 있어. 단서 조항에 온도 일정이 써 있거든. 애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냐? 그럼 증발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지? 근데 응축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높아지다가 나중엔 같아지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차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지? 요 차이가 결국은 뭐냐면 수면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야. 수면 높이의 감소, 수면 높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겠지? 나중에 여기 가면 어떻게, 여기 가면 요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평형 상태가 되겠지. 평형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수면 높이가 일정하겠지. 뭐 이런 상태가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모든 문제에서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이것도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조건을 바꿔버리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는데 먼저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었어. 수증기가 엄청 많아. 여기다 내가 낮은 온도에 물을 넣었어. 그러면 응축이 오히려 증발보다 많을 수도 있어. 그럼 물이 늘어나겠지. 상태는 아주 특이한 상태지.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찬물을 들고 사우나에 들어가. 그러면 사우나에 있는 수증기가 찬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정량적인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물론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만 내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너네가 162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뭐 어려운 말 아니지. 그죠? 근데 그거 약간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 페이지 잠깐 보면 163페이지에 다시 좀 뭘 넣어놨는데 별 얘기 아니야, 그건. 그 그림만 잠깐 보자. 그림을 잠깐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승화가 되면서 평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증기압력 평형이다 그래.
근데 이거 승화잖아요. 마찬가지야.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드라이아이스가 가능하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건 솔리드 워터에서 여기는 얼음이 있고 이쪽은 물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 두 개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 써놓은 거고. 큰 건 아니고 그렇다.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고. 그 밑에도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수소랑 그 다음에 산소랑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었어. 물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사실은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여기 A값은 원래 처음에는 없어야지.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 없다가 수증기 분자수가 기체 분자수가 없다가 기체 분자수가 생기는 거지. 생기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보면은 얘네 두 개의 기체 분자수를 비교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반응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녹는 거랑 일로 나가는 게 더 적을 거야. 처음에는 용해되고 이거랑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네 두 개는 이렇게 같아지겠지 뭐.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라서 이거는 뭐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발과 응축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진공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밀려 나가니까 압력 변화에 의해서 이제 생길 거고 나중에는 두 개는 같아진다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평형이 된 거지. 그런 식이고 지금 분자수가 많아진 걸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요 그림상 보면 분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표시해놔. 이렇게 됐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지. 근데 화살표의 길이까지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온도가 같다. 온도가 같으면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아져야지. 증기압력이 같아야 되니까. 뭐 그런 식이야. 화살표만 표시해놔. 그 다음에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그림도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 요게 무슨 말이냐면 증기압력을 만들 때 증기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얘는 이게 지금 분자식 그냥 써서 시성식으로 쓰면 C2H5OH고 얘는 식을 이렇게 써서 썼는데 원래 얘는 C2H5OH C2H5야. 왼쪽은 에탄올이고 이쪽은 원래는 디에틸 에터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진공일 때는 요 높이가 1기압에서 얼마냐면 760mm야. 1기압에서 수은의 높이가 760mm야. 76cm. 근데 여기다가 에탄올을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증발하고 응축하면서 원래 높이보다 약간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의 증기압력이라고 하잖아. 여기서의 증기압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700mm로 했을 때 마이너스 H1 이게 증기압력인 거야. 760mm에서 H1을 뺀 거만큼. 그러니까 내려간 거만큼. 그럼 여기서의 증기압력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증기압력은 760에서 마이너스 H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너네는 어떻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얘가 훨씬 많이 내려갔잖아. 원래 높이에서 많이 내려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증기압력은 나가 큰 거야? 다가 큰 거야? 다가 큰 거야. 그렇잖아. 그지? 증기압력은 결국은 이게 증기압력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거야.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거는 증발을 누가 잘하는 거냐? 증발을 누가 잘하냐? 라고 하면 나에 있는 것보다는 다에 있는 디에테터가 증발을 잘한다. 분자라는 힘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적어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잡다구리한 얘기가 많아. 알았죠? 원래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원래는. 원래 이 말 뜻이 원래 뭐냐면 증발을 다가 잘하는 이유는 얘가 분자 간의 힘이 약해서 그래. 분자 간의 힘이 약해서 그래. 선생님 분자량이 되게 커 보이는데요. 이거는 무극성 분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원래. 이건 이제 다른 이유. 수소결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자세한 건 너네가 모르고 이 정도는 알아. 다시 이 말만 다시 정리해 볼게. 지금 자꾸 새로운 말들이 나오니까 잠깐 말을 정리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액체의 증기압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 액체를 집어넣으면 수은 위에 액체가 올라간단 말이야. 얘가 증발하면서 얘를 밀어내려. 이 밀어내리는 게 증기압력인 거야.
근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내려갔어. 근데 얘는 이렇게 많이 내렸어. 얘가 증기압력이 큰 거야. 그럼 증기압력이 크다는 건 증발을 잘하는 거야. 증발을 잘한다는 건 기체가 잘 되는 거야. 기체가 잘 되는 건 힘이 약한 거야. 그런 뜻이라고. 참고로 알아. 이 정도. 뭐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됐죠? 아직도 많아. 아직 넘어가 봐. 용해 평형.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평형을 어디까지 하냐가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다 동적 평형의 개념이라서 원래 교육과정 거기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써 있어. 그냥 이렇게 동적 평형의 개념은 화학적 평형과 물리적 평형과 뭐 용해 평형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설명하자면 너무 많잖아 말이. 용해 평형 설명해 줄게. 용해 평형은 어떤 개념을 알면 되냐면 포화라는 개념을 알면 돼. 니네가 포화라는 개념 있잖아. 포화? 포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배가 포화됐어. 더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임마 있어. 나는 배가 포화돼도 나는 화학적으로 내가 포화돼도 더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먹는지 알아? 먹은 만큼 싸면 되는 거야. 먹은 만큼 싸고 먹은 만큼 싸면 포화야. 알았니?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이냐 봐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여기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 설탕을 넣어서 포화를 시켜. 알았어? 설탕을 넣어서 포화를 시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야. 설탕이 얼만큼 포화되는지를 알려면 온도에 따라 달라. 온도가 결정하는 거야. 몇 그램이 포화되는지는 온도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걸 용해도라 그래. 용해도. 너네 용해도란 말 들어봤어? 용해도라는 말이 뭐냐면 물 100g에 얼만큼이 녹아. 이런 걸 용해도라 그래. 그런데 내가 여기다 설탕을 포화시키는데 여기다가 또 설탕을 첨가해. 자,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 잘 생각해봐. 설탕을 포화시킨 설탕을 또 넣었어. 그럼 이 넣어준 설탕 녹아 안 녹아? 녹아. 알았니? 녹아. 이게 중요한 거야. 왜? 동적 평형이니까. 그러니까 용해 평형도 동적 평형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포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포화라는 거는 동적 평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녹이면 더 이상 안 녹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게 포화야. 포화라는 개념은. 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설탕이야. 설탕은 너네 아는 게 설탕은 너네 백설탕이 있고 흑설탕이 있는 거 알아? 알아? 뭐가 달라? 맛이 다른가? 맛은 단맛이지. 흑설탕은 쓰냐? 정제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순수한 원래 사탕수수에서 순수한 설탕을 얻을 때 그걸 얻는 방법의 온도나 이런 걸 다르게 하는 거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백설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백설탕이 좀 그런 게 있어. 표백하는 과정에서 표백제를 좀 쓰고 했다고 해서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백설탕을 포화시켜. 근데 여기다 흑설탕을 넣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흑설탕이 녹으면서 백설탕이 가라앉아. 다시. 흑설탕을 넣었지. 가라앉는 게 있지. 흑설탕이 가라앉는다고 백설탕이 가라앉는다고. 백설탕이 가라앉는다고. 이런 걸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흑설탕을 넣었는데 흑설탕이 가라앉았어. 안 녹았지. 알았지, 그지? 이런 식인 거야. 선생님, 설탕 말고 다른 걸로 안 되나요? 아이, 설탕도 애매하냐 좀? 애들이 생각할 때는 흑설탕을 넣으면 물이 흑색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차피 흑설탕이 돼도 무색인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소금으로 해볼게. 소금을. 에이. 소금을 포화시켜. 알았니?
소금을 포화시켰는데 소금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NaCl에 Cl짜리를 질량수 35짜리를 포화시켜.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실험하려면 질량수 35짜리 NaCl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다가 내가 뭘 넣냐면 질량수 37짜리 NaCl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Cl의 질량수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럴 수 있잖아.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녹였어. 그러면 여기 석출되는 NaCl이 있잖아. 이 석출되는 NaCl이 누구라는 거야? 35짜리가 석출된다는 거지. 그 말은 결국 뭐지? 얘가 용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게 용해평형의 개념이야. 개념이. 그래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용해도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 용해도 그래프가 뭐냐면 뭐 이런 식이거든.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를 보면 용해도 그래프는 요 지점이나 어느 지점이나 이건 다 포화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용해도 그래프 자체가. 용해도의 정의가 그거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지점을 놓고 보자. 요 지점은 과포화라고 하는 거야. 과포화는 그러면 이런 건가요? 10g을 녹였는데 15g이 석출되면 과포화인가요?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과포화는 굉장히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걸 집어넣잖아? 그럼 그 안에서 급격히 석출이 돼. 내가 만약에 과포화 상태의 설탕물이 있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젓가락을 줬잖아? 그럼 젓가락에 설탕이 붙어. 그런 걸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과포화인 상태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요만큼이 녹아야 되는데 요만큼이 더 녹아 있어, 이런 개념인 거지. 당연하지, 그지?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이거 원래 다 수치화시켜서 다 풀어줄 수 있는 거, 원래는. 원래 그거 되게 어려워. 원래 화투가 그거야. 지금 저 증기압력 다 수치화시켜서 풀어줄 수 있어, 원래. 그래서 선택하면 화투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왜냐면 이걸 다 수치화시켜서 푸니까. 얘를 보면 요 지점을 내가 놓고 보잖아? 요 지점은 불포화야. 그지? 왜 불포화지? 요 지점은 원래 이만큼이 녹을 수 있는데 요만큼이 덜 녹았어, 이런 거지. 맞잖아, 그지? 그 불포화 상태지. 물론 얘네 두 개는 용해도가 같지. 근데 뭐가 다르지? 온도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해서 용해도가 같다고 해서 지금 이 그래프상에 같다고 해서 이거를 똑같다고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같은 양이 녹아 있지만 요 온도에서는 얘가 포하고 요 온도에서는 불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포화 상태에서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이런 식인 거지. 알았지? 또 아까처럼 얘기해 볼까?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있지. 그지? 그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이런 거는 용해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온도가 결정하는 거야. 온도가 결정한다. 그지? 석출 속도도 온도가 상당히 많이 결정을 해. 물론 이제 석출도 온도가 결정하지만 과포화 상태가 되면 석출이 잘 되겠지. 그죠? 그런 식.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야. 온도에 의해서 용해와 석출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도 어차피 평형이니까. 평형은 다 온도가 결정하는 거야. 거기 지금 그런 얘기 164페이지랑 165페이지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됐죠? 그리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말 중에 요 그래프 하나가 더 있는데 용해 속도는 일정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런 개념인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설탕을 용지를 계속 넣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용해는 비슷하게 되는데, 근데 석출은 처음에 안 일어나다가 조금씩밖에 안 일어나다가 나중에 석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점점 불포화에서 포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포화 상태가 되면 요때가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 거지. 포화 상태가 되면 뭐랑 같다고?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겠지. 뭐 그런 식인 거야. 점점 불포화에서 포화로 가면서 석출 속도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로 포화가 딱 되면 두 개는 같아지는 거고.
당연하잖아, 그지? 그런 말을 볼 수 있다. 이 용해 속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 온도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커지니까 더 많이 녹는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온도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그림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용해도가 증가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 하여튼 뭐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자, 그럼 여기에 기본 단원들을 정리해보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166페이지. 자, 기본 말들을 정리해보면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화학 평형이라고 해서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 역반응수가 같아 일어나서 뭐 농도가 일정이 되는 상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너네가 확인할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거든. NO2가 있고 N2O4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젓갈색이고 얘가 무색이라 그랬거든. 근데 거기 왼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도에 따른 사산화 이질소에 대한 분해와 생성 반응 이렇게 했을 때 얼음물에 넣으면 젓갈색이 동접형 25도보다 옅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인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정반응이 우세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어떻게 가냐 이런 말인 거야. 또 거기도 뭐라 했냐면 25도씨 이렇게 했는데 25도씨 물에 넣으면 젓갈색이 진해진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면 이 반응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런 말이지. 우리 외울 필요는 없고 말뜻이 그지? 거기 말뜻 그런 말인 거야. 그래서 얼음물에 넣으면 반응이 우세해. 뭐 N2O4가 되는 반응이 우세해. 그 반응에서 우세하니까 이럴 때는 정반응이 우세해. 그러면 거꾸로 해서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 젓갈색이 진해져. 이런 말이 되겠지. 뭐 이유도 원래 있는데 이유는 너네가 배울 수가 없고 아직은. 색변화가 있는 건 그런 까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뭐 똑같은 거라서 그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아. 하여튼 이런 말만 하나 더 써놔. 이거 너네 외우지 마. 외우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결정한다? 결국은 온도가 결정한다 이거지.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과적으로 같은 온도가 됐다. 같은 온도가 되면 뭐가 같다? 아까 평형상수 K라고 한 거 있지. 평형상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평형상수 같다라는 건 아까 뜻이 뭐였지? 이거는 반응물의 농도랑 생성물의 농도의 비가 같다. 이런 뜻인 거야. 농도 같다는 뜻이 아니라 농도 비가 같다는 얘기야. 평형상수는. 자,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런 얘기를 니네가 문제를 가서 좀 풀어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 그냥 봐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 텐데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좀 빼고 3번 4번은 좀 문제가 별로야. 5번 그 다음에 9번 10번 참고로 이거 한번 풀어볼까? 11, 12까지 한번 풀어볼까? 6개만 풀어보자. 풀어봐야지 너네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잠깐 풀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만 풀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말뜻이 뭐냐면 진공 용기에서 H2O 리퀴드를 넣고 충분한 시간 후에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시간 증발속도와 응결속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온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처음에 일정한 거는 증발속도가 처음에 일정하다. 그지? 점점 응축속도가 따라간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에서 증발속도다 그럼 맞는 얘기가 되고 T2일 때 H2는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발과 응축이 같다라고 해야지. 그죠? 틀렸고 H2의 양은 이게 지금 점점 물이 증발하고 있는 증발과 응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결국은 그만큼 점점 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거지. 그죠? 결국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맞지? 그죠? 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죠.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까? 5번 문제. 5번은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H2O 리퀴드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X 가스를 넣었다 이렇게 했어. 그죠? 그랬더니 충분한 시간이 지나 평형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말을 보면 X는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읽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거는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용해 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해 평형이다 라고 하면 용해 평형에서는 농도가 일정해 라고 하는 거야. 용해되어 있는 X가스의 농도가 일정하다. 아니면 용해되어 있는 말고 X가스의 상태가 지금 일정하다. 여기의 양이 일정하다 라고 하면 용해 평형이 된 거고, 또 아니면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요 H2O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다. 이건 뭐냐면 증발과 응축에 대한 평형.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용해 평형도 있고 증발과 응축 평형도 있는 거지. 근데 말에서 약간 장난친 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맞다고 보면 되고, 분자수는 가랑 나랑 같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에서 이게 녹아 들어간 거죠. 그지? 그러니까 가가 더 커야지. 그 다음에 디귿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응축 속도는 뭐랑 같냐면 H2O의 증발 속도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석출 속도는 뭐랑 같으냐면 X의 석출 말고 다시 용해 속도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엮으면 안 되지. 그거는 전혀 관계없지. 그죠? 그죠? 답은 그래서 기억만 답이다 이렇게 가야지. 말장난. 그죠? 말장난. 뭐랑 뭐랑 섞어놨어. 용해 평형과 그 다음에 증기압력 평형을 섞어놨지. 그죠? 뭐만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평형이 있다라는 걸 보면 되고, 9번 가볼까? 9번은 뭐냐면 뭐지 나중에 또 보고, 사실 다 그냥 풀어봐도 괜찮아. 왜냐면 여기는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말로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이것도 지금 잘 보면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 20도씨에서 평형에 도달했대. 그럼 20도씨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얘를 녹였는데 녹이는 양을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30g을 넣었어. 그랬더니 5g이 석출돼 있어. 그 말은 여기에는 25g이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얼마로 바꿨냐면 80도씨로 바꿨어. 80도씨로 바꾸고 또 뭐냐면 5g을 추가했어. 그러면 총 얼마냐면 총 여기에 넣은 거, 이쪽에 나에 넣은 거는 35g이지. 근데 1g이 석출돼 있잖아. 그지? 결국 여기 안에 녹아 있는 건 34g이 녹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잖아. 그래서 가에서 X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면 무조건 같은 거야. 나에서는 80도씨에서는 100g에 34g이 녹아있다라고 하는데 맞지? 그지? 5g을 추가했는데 그 안에 4g도 또 녹은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AQ의 질량은 당연히 가보다 나가 더 크겠지. 그죠? 질량 얼마가 더 추가됐는데. 질량, 지금 AQ의 질량만 따지면 여기는 AQ의 질량이 25에서 34로 9g이 높아진 거야. 다시 너네 여기 할 때 지금 XAQ라고 얘기하면 석출된 거는 석출 질량은 포함하면 안 돼. 석출된 건 용액이 아닌 거야. 녹아 있는 것만 용액인 거야. 됐죠? 그래서 그런 말이다. 답은 그래서 이건 기억만 답이다 이렇게 가야죠. 10번? 됐죠? 자, 10번을 보면 10번은 증발과 응축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증발과 응축이 되면서 얘네 두 개가 평형 상태가 됐어. 그지? 평형 상태가 됐는데 그때의 높이 차가 얘가 더 커. 그 말은 둘 중에서 증기 압력이 누가 더 크냐면 A가 B보다 더 큰 거야. 됐죠? 액체 A와 B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액체 A는 A와 B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거기 지금 비교했을 때 만약에 증발 속도, A의 증발 속도를 얘기하면
A의 증발 속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증기압력은 A가 더 크고 같은 A의 증발 속도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그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돼 있지. 일정한 온도니까 어때야 돼? 증발 속도는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비교할 때 봐봐. T1과 T2에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같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응축 속도 그러면 말이 다르지. 응축 속도는 T1보다 T2가 더 커야지. 그죠? 그런 말이고 T2에서 증발하는 B, 이건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증발과 응축이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증발한 증기 분자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야? 증기압력이 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같은 공간인데 이 같은 공간에 증발을 많이 해서 분자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되겠지, 답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나중에 너네가 이제 원래 이런 차이가 있거든. 그러면 얘가 증기압력이 크지? 그럼 분자하는 힘이 약한 거야. 증발을 잘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원래는. 그건 빼고. 11번도 보자랬나? 11번. 11번은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제 내용을 보면 200g의 T도씨의 물 200g에 고체 X 100g을 넣어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더니 고체 X 50g이 녹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용액이 얼마이냐면 용액은 250g이 된 거고 고체 X는 50g 있는 거지. 근데 고체 X는 여기 이건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용액이 아닌 거야. 석출되어 있는 거는 용질이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남아 있는데 몰농도를 구하라 그랬어. 그지? 밀도가 주어져 있고. 그럼 원래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몰농도는 1000ml에 들어있는 몰수. 이걸 몰농도라고 하잖아. 1000ml에 들어있는 몰수. 근데 지금 얘가 몇 ml냐라는 거지. 얘가 몇 ml냐면 이건데 원래 우리가 밀도는 어떻게 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밀도가 얼마냐면 D라고 했기 때문에 D분의 250에 들어있는 몰수. 몰수는 얼마야? 몰수는 분자량을 분자량을 mx로 줬기 때문에 mx분의 그 다음에 50g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겠네. 그 x를 구하면 x는 d분의 250분의 1000 곱하기 mx분의 50 뭐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 지우면 되니까. 그럼 결국은 mx분의 50하고 4가 있지. 200D래. 이렇게 가겠지. 그지? 기억은 맞는 얘기고. 포화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25%였는데 포화 용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용질이 얼마였냐면 용질이 50g 있는 거 아니야. 그죠? 5분의 1이라는 거야. 5분의 1. 그죠? 25%가 아니라 20%로 가야지. 남은 고체 용액이 고체는 용액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지. 뭐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답이 그래서 기억만 답인 거야.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요거는 예전에 화학 2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애들이 어려워했던 게 왜냐면 옛날 애들은 계산하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걸 잘 이해 못해. 계산하는 것도 깔끔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런 식인데 단순해. 어떻게 보면 얘도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온도가 일정하대. 그럼 아까 해서 온도가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다 그랬지? 평형상수가 일정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평형상수가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하지? 평형 후에 농도 B가 일정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간은 NO2를 넣었어. NO2를 넣었기 때문에 간은 일단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한 다음에 평형에 도달할 거야. 그지? 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한 다음에 평형.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예상할 수 있지. 그지? 뭐라 하냐면 가와 나에서 도달하는 과정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가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하면 분자수는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날 거야. 개수가 줄니까. 맞지?
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증가하니까 분자수는 늘어나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지? 아니고 농도는 같다. 이거 무슨 말이지? 평형이면 결국 1L과 2에서 나중에 농도는 같다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평형상수 같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디귿은 뭐냐면 디귿은 나랑 다를 비교했는데 다는 생각해봐봐. 얘는 똑같지. 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2O4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NO2나 N2O4는 같아. 근데 여기다 첨가해서 뭐가 있냐? 첨가해서 NO2가 있지. 그치? 그러면 NO2도 늘고 얘도 늘 거야. 반응하니까. 얼만큼 느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게 N2O4의 농도는 어떠냐? 라고 하면 요거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거는 같다. 하지만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더 늘어날 거다. 그게 맞겠지, 그지? 얘도 늘 거야. 당연히 늘겠지. NO2를 넣었는데. 그지? 둘 다 늘어, 둘 다. 얼마큼 늘는지 모르겠어. 둘 다 늘겠지, 그죠?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2가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3이 더 크지. 답이 그래서 이거는 니은만 답이다 이렇게 가야지. 이해했어? 모르겠어? 근데 농도가 같으면 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반응은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어떻게 안 일어나? 반응 무조건 일어나는 농도가 같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평형 후 농도가 같다. 평형 후, 왜냐면 평형상수 같아였으니까. 평형상수 같은 게 평형 후 농도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밑에 니은 물어보는 거지, 지금. 니은은 지금 평형 후의 농도가 같아서 평형상수가 같다는 뜻인 거야. 왜냐면 처음에 얘를 넣은 게 얘는 얘만 넣고 반응하고 얘는 얘만 넣고 반응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정반응이 얘가 있다가 정반응 우세하고 반응했겠지. 근데 결국은 평형상수 같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남아있는 이게 같아야 돼. 그 평형상수 같아지겠지. 근데 지금 다하고 나랑 비교한 건 그게 아니라 얘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네 둘은 같아. 근데 얘를 더 넣었잖아. 그러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 거야. 둘 다 증가하겠지. 결국은 NO2나 N2O4나 둘 다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인 거지. 자, 잘 정리해 보세요.